조국 전 대표 말고도요. 윤미향 전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특별 사면 대상 광복절 특사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미향 전 의원입니다. 제주를 30년 동안 제주했습니다. 그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바랍니까?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들어갈게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쨌든 사면은 첫 번째 민생 사면이 될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윤미향 전 의원도 이 특사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민생을 강조해왔죠. 근데 과연 윤미향 조국이 민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윤미향 씨를 끝까지 옹호하고 사면시키고 할까라는 데는 전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위안부 할머니, 피해 할머니들이 그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판단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가 내려졌죠. 근데 왜 윤미향 전 의원을 이렇게 사면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할머니들의 어떤 분노가 아직까지도 수그러들지 않았는데 예. 최동석 인사처장도 할머니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이미 옛날 유튜브에서 했더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사면에 왜 이런 분들을 논란이 있는 분들을 특히 사면권은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또 그거는 또 한편 제한돼야 될 문제입니다. 즉 국민적인 동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연 아무리 그렇지만 첫 번째 사면에서 조국, 윤미향 이 두 분의 논란을 있는 분을 사면시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전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앞으로의 국정 방향 그리고 또 이 사면의 어떤 취지 전체를 다 저는 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국 전 대표와도 많이 비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거리 있는데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 계셨을 때 어쨌든 잠깐이라도 윤미향 의원과 의정 활동을 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윤미향 전 의원이 이런 횡령도 횡령이지만 당 차원에서도 어쨌든 조치도 하고 제명도 하겠다고 했었고 여러 가지 민주당 스스로도 논란의 인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단 어쨌든 법적 재판이 길어지면서 의원 임기를 거의 다 마쳤는데 당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인물을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사면하려는 의도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번에 결론적으로 사면이 될지 안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 위성 정당에서 같이 그렇죠. 들어왔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을 처음부터 같이 보았고 사실 2020년 5월 달에 파동이 나면서 상당히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곤욕을 치렀던 대표적인 정치 인물입니다. 예.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시민단체 하면서 그대로 시민단체 활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배지를 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섰고 그 당시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회계 관리에 있어서 불투명성에 대한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그거 외에도 사건이 너무 커지면서 여러 종목에 있어서의 그런 고발 고소건이 있었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들을 옆에서 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무혐의 불기소된 것들도 많은데 실제로 딸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까지 쫓아와서 언론이 취재하려고 해서 더 이상 나 미국에서 학교 못 다니겠다. 그래서 독일로 학교를 옮기거나 아니면 남편의 그런 수원 일보에 대한 언론사에 대한 예. 취재나 이런 공격까지 들어왔는데 그런 거 다 무혐의로 나오기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안에 비해서 상당히 파장이 크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본인도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예. 그런 면에서의 우리 당내에서의 안타까움은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물론 지금 집행유예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에 사면이 된다 그러면 정치권은 워낙에 여당과 야당 이렇게 골고루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송원석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낼 때 이게 다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밸런스 있게 사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그런 검토와 고민은 있었던 기저에서의 지금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저 김경태 대변인.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세비 다 받고 임기도 거의 다 채웠고 재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것 말고도 또 이제 임기를 다 채우고 세비 받아갔는데 이제 와서 또 사면까지 받느냐라는 비판까지 이제 더 싸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용수 할머니의 그 절절한 인터뷰를 보면 내가 30년 동안 제주를 넘었다. 그리고 그 돈은 몇 사람이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인터뷰를 언제 하셨냐면 2020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전 의원이 4월에 배지를 달았으니까 한 달 뒤에 얘기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언제 대법원 최종 확정이 났냐면 윤미향 전 의원이 임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게 대법원 확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집유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뭐 치욕스럽겠지만 뭐 교도소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후원금 관련해서 좋은 마음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반환 소송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법원에서 뭔가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정의원의 그 활동을 가지고 속된 말로 배지를 달았는데 그 30년 동안의 그 세월 속에서 반일 감정과 할머니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이용해서 본인이 배지를 달고 그게 법원에서 유죄라고 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다면 이거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해를 2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위안부 할머니 상대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사면할 수 있냐라는 게 국민의힘 비판인데 조금 전인가요? 오랜만에 윤미향 전 의원이 본인 SNS에 글을 쓴 것 같고 욕하는 것들 불쌍하다. 저는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억지 판결의 유죄다. 그 여전히 윤미향 의원은 뭐 본인의 그 사면 여부와 상관없이 꽤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는데 제가 저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결국은 여전히 본인의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는 취지. 이게 사면과는 조금 더 그걸 일단 접어두더라도 억지 판결의 유죄라는 윤미향 전 의원 얘기가 나오네요. 글쎄요, 뭐 저 SNS의 내용을 뭐 전문을 보고 또 판단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앞서서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일단은 지금 명단에 올라가 있을 뿐이고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고 앞서 신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만약에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대상자에 확실히 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분명히 야권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또는 뭐 비슷한 상황이거나 뭐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또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예측도 조심스레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SNS 왜 나를 아직도 물어뜯고 있냐는 취지 얘기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